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 전 세계 중앙은행 임원들과 경제 석학들이 모이는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장이라 할 수 있는 파월의 연설이 있었죠. 파월의 발언은 향후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주목하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이 끝이 나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요점을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고 하락 중이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에서는 멀다. 둘,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셋, 물가가 목표치에 가까워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다. 넷, 섣부른 결정보다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이게 파월의 약 30분가량 되었던 연설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지난 FOMC 때의 발언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말을 단어만 몇 개 바꿔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 연준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 내용들과도 거의 비슷한데요. 따라서 오늘 파월의 발언이 실제 연준의 정책을 대변하는 입장 발표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향후 연준의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파월의 말에 대부분의 힌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보시죠.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데이터는 역시 물가입니다. 고용도 중요하지만 고용이 강하면 물가가 강해지기 때문에 결국 물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파월이 얘기한 물가가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연준의 공식적인 목표 인플레이션은 2%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설에서 파월은 2%가 연준의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최근 여러 경제 석학들로부터 목표치를 3%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의견들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목표가 2%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2%인 걸까요? 정확하게는 근원 또는 핵심이라 부르는 코어 PCE 물가 기준으로 2%입니다. 이 근원 PCE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를 얘기합니다. 현재 근원 PCE 물가는 4.1%로 연준의 목표치보다는 2배가량 높습니다. 그렇다면 파월이 말한 목표에서 멀다는 발언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문제는 이 물가가 당분간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당한 적중도를 보여주는 클리브랜드 연은의 향후 PCE 물가 예측을 보시면 근원 PCE 물가는 7월에 4.2%로 지난달의 4.1%보다 오히려 상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이 되어서야 4%로 현재보다 0.1%포인트 소폭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 2달간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다시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는 가장 주된 원인은 유가 때문입니다. 전년 기준으로 물가를 측정할 때 작년 7월 전까지는 유가가 상승하는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유가가 하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물가 하락률이 낮아지는 데 저항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근원 PC 물가는 에너지 가격이 제외된 것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유가는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원 PCE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근원 PC 물가가 어떻게 나와주느냐가 연준의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PC 물가 발표는 바로 이번 달 말일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당장 시장은 파월의 연설을 약간이나마 매파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파월이 비록 신중하게 결정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금리를 더 올릴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말 금리 예측치를 현재보다 원스텝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의견이 절반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다가 메이저 의견이었는데 역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되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5월까지는 현재 금리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6월이 되어서야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파월의 연설 전까지는 5월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여 금리 전망치가 약간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전망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리에 더 민감한 단기 채권의 수익률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전망의 상승은 달러 가치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금과 같은 상품 자산에게 별로 좋지 않죠. 금 가격이
최근 며칠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했습니다. 또한 금과 동일한 이유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에도 부정적이 됩니다. 금과 암호화폐 같은 상품 자산들은 주식과는 다르게 실적이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달러 가치와 금리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달러는 금리 전망치 상승으로 당연하게도 올랐습니다. 파월의 발언 당시에는 급등을 했다가 살짝 안정화되었긴 했지만 재차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과 비교를 해보시면 마치 대깔꼬마니처럼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은 달러 가치에 정확하게 역행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증시의 경우는 파월의 발언 당시 매파적 어조에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상승 반전했습니다. 물가가 강한 이유 자체가 강한 경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금리 전망치 상승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결과 미국 기업들의 평균적인 EPS 성장률은 16%로 원래 예상이었던 마이너스 7% 역성장을 크게 상회했고,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확연하게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원래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처럼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오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빠질 날은 없고 좋아질 날만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결론을 내보자면 파월은 그동안 해왔던 말을 거의 되풀이했고 시장에 오해가 없도록 조금 더 분명한 어조로 연준의 입장을 확실시했다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금리는 향후 동결되거나 딱 한 번 정도 더 오를 확률이 절반 정도씩 있고, 만약 추가 인상이 된다면 11월 또는 12월이 되겠습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는 2024년 5월에서 7월 사이가 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기존 예측보다는 금리 전망치가 살짝 상승하기는 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재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파월의 발언으로 포지션을 크게 바꿀 투자자는 소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한 번의 주요 경제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 파월이 얘기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PCE가 예상보다 약간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사실 영향을 미치는 순간은 지극히 단기적일 뿐입니다. 어차피 얼마 안 가서 또 다음 지표가 나오고 다시 다음 지표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가격 변화도 제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는 항상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에 시선이 가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란 자신의 타임라인 안에서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 가치에 시선을 고정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유지한다면 눈앞의 순간적인 가격 변화에는 무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도달하게 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소소한 굴곡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